대한민국에 좋은 호재들이 여기저기 널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말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가지고 자고 있는 대통령을 납치를 해갔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갑자기 이 미국 그 법정에 세운다고 뉴욕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고 도대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건지 미국이 주장하는 그 법적 근거와 사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뉴스부터 한번 정리할까요? 네, 자, 지난 3일 새벽 2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7번의 폭발음이 들리면서 항공기들이 엄청나게 낮게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시간이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진짜 미군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거냐 난리가 났는데 제일 먼저 보도를 한 쪽은 미국 CBS 쪽이었어요. 내가 그 백악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승인을 이미 내렸고 지금 작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정확하게 그 작전이 시작된 지 2시간 20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이 성공적이었고 마두로 부부를 생포해서 이송하고 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1시에 오전 11시에 기자회견할 때 얘기할게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국가 기밀 사항에 속하는 거를 자기 SNS에 먼저 올리는 이런 관종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취임식도 본인의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던 사람이고 가짜 뉴스들은 믿지 않고 항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 세계가 막 문의하고 기자들도 백악관에 문의하면 백악관 참모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 어쩐지 이 새끼가 백악관에 안 들어가고 일주일째 별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말하고 있죠. 플로리다주. 네. 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려고 현장 가까운 데서 지휘하고 혹시라도 보복 테러를 당할까봐 별장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새벽 밤중에 현지 시간 10시 50분 그때가 무슨 이거 정변 일어나는 기본 시간이야? 10시 50분쯤 돼갖고 베네수엘라의 수도를 침공을 하고 스텔스기를 보내서 이 방공망을 완전히 이게 선제 피격을 한 다음에 헬기와 무인기를 동원해갖고 주요 군부대나 경호시설들을 파괴하고 델타포스 2개 분대를 보내서 80여 명의 경호원을 사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서 끌고 왔다는 거죠. 실제로 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요. 전력을 다 차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도 안 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자전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라울러라고 불리는 전자전기를 보내갖고 일단 통신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주요 방공 레이더 시설과 군사기지들을 사전 선제 폭격해가지고 무저항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2시간 만에 작전을 깔끔하게 성공시키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남의 나라의 주권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이게 미국 헌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국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헌장 2조 4항에 보면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탈은 하면 안 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 헌법 위반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 통보하거나 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내 의원들조차도 전혀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빌드업을 어떻게 했냐면 2020년 3월에 본인이 1기일 때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법적 제재의 차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잡아온 거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군사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게 적국 시민법이라고,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은 재판 없이 구금 추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국 시민법이라는 법을 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8세기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법인데 200년 전 법률, 220년 전 법률을 끌어와가지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짓밟은 것이죠. 근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가 진짜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뭐 미국에 들여오고 진짜로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 베네수엘라의 마약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은 거의 대부분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만들어져서 생산이 돼서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은 주로 코카인인데 그 코카인은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마약이 미국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반대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 실질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무능했을 수는 있죠.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수는 있죠. 무능하다고 다 독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윤 어게인 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해서 외신에서 한국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것도 이놈의 맞아요? 부정선거는, 미국이 우기면 부정선거인가요? 그 부정선거는 설사 부정선거라든지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해결해야 그렇지. 할 문제지. 미국이 들어와서 그걸 정리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주요 미국의 시사 언론들이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뭔가 만들려고 했었던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감세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그게 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 법안에 이제 좀 필요한 표들을 모으기 위해서 특히 쿠바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쿠바계 의원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방향에서 사실은 베네수엘라 공격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 나가 있는 쿠바계 주민들이나 베네수엘라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1959년 그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을 할 당시에 그 이전에 친미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기득권으로 호의호식하던 많은 쿠바인들이 당시 혁명 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난리를 치니까 혁명 정부가 그래? 그러면은 너네 나갈 수 있는 기회 줄게 나가 이래가지고 그때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쿠바 가까이 있는 플로리다 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 마코 루비오도 그런 쿠바계 이민자 2세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그 미국 내에서 의원을 정치를 하고 있는 쿠바계 이민자들은 다 현재 쿠바 정부에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 대해서 중남미가 그렇게 돼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집니다.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쿠바한테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주고 그리고 쿠바가 의료, 교육,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공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바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쿠바 정권을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끊는 방식, 이거를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군이 카리브해 앞바다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유조선 납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바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석유가 거의 끊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뭐 미국이 주장하는 뭐 마두로가 독재고 뭐 마약이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고, 이 이유는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다른 국가의 주권 국가에 침략해서는 안 되는데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는 다 거짓말이라는 상황이 소리잖아요, 그거예요. 결국에.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국진당이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알새겨보라고. 그럼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마약이 있으면 트럼프가 와서 잡아간다는 거지. 그럼 트럼프가 와서 잡아갈 거면 부정선거하고 마약을 유통한 윤석열, 김건희를 잡아가지. 이재명을 잡아가겠냐고. 잡아갈 거였으면 옛날에 잡아갔겠지. 뭐 열쇠까지 주고 같이 악수도 하고 얼마나 그 서로 좋아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 나는 그래서 그 윤호개인들이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안 잡혀가고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임기를 마치는 저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걔들이 이집 극우들이 정말 이 새끼들이 정신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제정신 박힌 정치인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난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 나가는 뭐- 인간처럼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미친 소리를 해대면서 그게 안 통하니까 뭐 이재명은 체포당한다, 미국 가면 체포당한다, 항공모함 와서 윤석열이 구해준다, 항공모함이 심지어 청계천에 들어왔다. CIA 들어왔다. CIA가 출동을 해갖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하고 관계가 좋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트위터에다가 자기 엑스에다가 그 글 쓰고 가면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 나를 잊지 마라고 한국을 언급하는 트윗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이찍이 뭐라 그러냐면 자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거 한번 고삐가 풀린 미친 말 같아가지고 지금 그 다음 타겟 목표로 콜롬비아를 언급하는 또 SNS를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까지 작전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콜롬비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쿠바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는 멕시코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상으로 그동안 쭉 멕시코만으로 부르던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거 일방적으로 미국만이라고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네, 이거 자체를. 처음에. 네. 그래서 미국만이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를 거야 그랬더니 너희 새끼 나가. 여기네 멕시코하고 그렇죠. 여기 멕시코고 여기 미국이거든. 여기부터는. 그래서 멕시코만 해놓고 가로 해놓고 아메리카만이라고 해놨네. 그래서 미국은 멕시코만이라고 하지 말고 아메리카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메리카만에 인접해 있는 쿠바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무력으로 침공해갖고 이걸 끌어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그린란드를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뭐 파나마 운하는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난리야. 지금 경제적 위기 상황과 자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국 주변에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옛날에 그 소련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확장 정책하듯이 사실상의 주변국 남미 국가들, 북남미 국가들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에서는 더러운 제국주의가 부활했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비판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일단 콜롬비아는 페트로 대통령이 진보 좌파 정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가안보 전략상에서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서의 잃어버린 우월적인 지위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남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한테 반기를 드는 나라들 잘 쳐다봐라. 내가 베네수엘라한테 하듯이 니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베네수엘라는 모르고 당했지만 지금 다른 콜롬비아라든지 쿠바를 그렇게 할 수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침공은 이루어졌고, 이 침공 후에 친미 정부를 세울 수 있을까가 이제 그 후속 차례인데, 현재,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 네, 로드리게스 부통령, 이분 여자분인데, 보통 성격이 깐깐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 조치가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만일 친미 정권이 안 세워지면 국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쪽에다 엄청난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장기전으로 끝날지 단기전으로 끝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일단은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이제 권력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대통령이 일단 유고 상태는 맞기 때문에 너가 승계를 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일 안에 선거를 치러라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또 내무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미국에 맞서 항전하겠다.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이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더 큰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이제 윽박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미 체포돼서 간 사람은 구조작전은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나라의 국방력으로 봐서는. 과연 미국 군인들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진주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밤중에 와가지고 헬기 타고 와서 후두둑 사람 납치해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제대로 된 친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인들이 군정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집정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트럼프도 당분간은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내 저항이 지금 더 거세졌기 때문에 잠깐의 작전을 하고 빠지는 건 괜찮지만 미군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 부담을 다 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두로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혔냐. 저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이 작전에 대비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다 쿠바계로 바꾸고 굉장히 휴대폰도 여러 번 바꾸고 그 잠자는 장소도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이 과정 속에서 경호원 80명이 이제 사살당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다. 네, 조력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력자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로드리게스도 그렇고 마두로 내각이 트럼프 쪽으로 확 전향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네수엘라 내부에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여전히 꽤 큰 규모로 존재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고 차베스의
망령이 베네수엘라 망령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지지세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지금 쉽게 지금 이렇게 심지어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끌려간 상황에서 그냥 베네수엘라가 미군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때는 사실상 3차 대전 규모에 가까운 미국 대 중남미 국가들의 연합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보라는 게 트럼프가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취임 1년 만에 8개 국가를 공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또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의도, 몇몇 가지 의도를 좀 살펴볼 건데, 아까 이제 법안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공개 압박 때문에 이걸 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 파일이 무서워서, 계엄을 했지만, 앱스타인 파일이 추가 공개될 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선수를 쳤다는 말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핵심은 석유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확정 유전량으로, 유전 보존량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있다라고 확인돼 있는 양만으로 추정 예상량이 아닌 확인된 유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보다 더 기름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기름 종류가 중진류라서 질이 안 좋죠. 네, 중유나 경유 같은 걸 뽑아 쓰게 되는데 미국도 세계 1위의 그 산유국이고 수출국이긴 한데 미국은 중진류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를 수입을 해야만 필요로 하는 산업능 디젤이라든지 중유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하고 금수 조치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못 받아들이는 거는 미국 국민들의 일종의 물가 상승 요인, 즉 유가 상승 요인을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부터 베네수엘라를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압박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 해상에서 가이아나 지구라고 하는 이쪽에서 또 대규모 해상 유전까지도 발견이 됐어요. 여기 가이아나주와 베네수엘라의 어떤 교차점에 있는데 80% 이상이 베네수엘라 영역에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대한 이 개발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 만일에 이것까지 손에 쥐어버린다고 치면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한 영향력들 그리고 반미주의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 석유를 유통하고 있는 세브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이아나 지구의 채굴권을 갖고 있는 엑슨모빌이 이거를 마두로가 국유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두로를 축출했다라고 하는 경제적 이유도 지금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비난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남미는 전부 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약간 애매해요. 그거 뭐 안 되긴 아니 마두로 독재 정권을 뭐 퇴진하는 건 맞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방법론 쪽에서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국제법을 수밖에 지켜야 없는 하지 거죠.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베네수엘라를 이런 식으로 쳐버리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를 왜 비난해요? 비판해요? 그렇지.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지 못해요. 심지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어서 우리는 통일전쟁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분쟁이 생기든 어떤 무력 충돌이 생기든 미국이 나서가지고 니들 싸우지 마 할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세계 경찰에서 이제는 조폭이 된 거예요, 미국은. 대표적인 깡패 국가죠. 사실은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이 더 좋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사태에 가장 손실이 큰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차관 형태로 빌려준 돈이 600억 달러가 넘어요. 그걸 다 베네수엘라 석유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00억 달러를 선금을 꽂아놓고 베네수엘라에서 그거를 석유로 끌어서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석유가 딱 끊기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사실 중국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못 받고 있어요. 중국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마두로 대통령이 새벽에 2시 이제 2시쯤 잡혔는데 잡히기 전날 밤에 중국 특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특사가 베네수엘라 땅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한 겁니다. 이건 대놓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대놓고 우리를 연맥이고 물맥인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막 올라가려고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제공해주는 석유가 중국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도 많은 걸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가스가 위주인 거고 중국은 공업국이기 때문에 중진류 아까 말씀드린 디젤이나 경유, 디젤, 중유가 엄청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공급원이 사실상 끊겨버린 겁니다.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4월 달에 만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석유 꼭지를 미국이 잡아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쉽게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외교적으로. 왜냐면 거기까지 중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또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한 거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올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짜증나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하필이면 중국 가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온통 정신을 베네수엘라에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한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속보들이 쭉 떠야 되는데 현재 중국 그 정상회담에 대한 속보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중국 측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이 좋아할 만한 건 그거죠. 니네들 문제로 미국이 그냥 딴 나라를 쳤어? 대만은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침공하면 사실은 미국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다음 순서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한 6순위 정도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게 또 김정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은이가 아니에요. 이게 김정은은 많은 아닙니다. 분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그렇게 납치당하는 거 보면서 다음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벌벌벌 떨면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원이 다른 게요. 일단 북한이라는 곳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영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군사행동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요. 워낙 트럼프가 또 이 또라이다 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베네수엘라에 그 미국 CIA가 9월부터 이미 침투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CIA가 북한에 못 들어가요. 그래, 북한은 못 세계 들어간다. 최고의 폐쇄 국가예요. 거기는 일단 못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요.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면 전부 다 트루먼 쇼를 찍게 돼 있어요. 네, 못 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쉽게 네. 말하면 그 사람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음. 모든 게 연출돼 있는 거리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북한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뭔가 내부 정보를 돈 주고 뽑아오지 않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는 데가 또 유일한 데가 북한이기도 북한입니다. 하죠. 게다가 또 하나,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미국이 사전 작업을 다 해가지고 김정은 아랫사람을 다 매수했어. 그래서 김정은만 제거하는 상황이면 가능하겠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만약에 납치가 됐다? 100% 그냥 핵무기 단추 누릅니다. 바로 네, 누르죠. 바로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4일날 어제죠. 극초음속 미사일에 발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900km 정도를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새로 떠 있는 기상위성이라든지 저궤도 위성들 또는 우리나라 최신 구축함들에 의해서 그 경로 추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만일에 이게 경로 확인이 됐고 우리 레이더망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증빙이 나오면 이거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도 요새는 굉장히 조심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발을 쐈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매우 신속하게 그 궤적들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내부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지금 얘네들도 바짝 쫄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깔았죠. 마두로가 독재를 했건 부정선거를 했건 정치적으로 무능했건 그거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들어서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이런 식으로 침탈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깔았죠. 자, 아직도 그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평화적으로 끌어내리고 우리 국정에 맞게, 우리 헌법에 맞게 처리하고자 하지. 아니, 마음 같아서야 미국이 윤석열과 안 잡아가나 이랬지만 사실은 만약에 실제로 정말 미국이 개입을 했거나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 주권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절대 입 밖으로도 내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부한말을 생각해 보세요.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권력 싸움을 하던 과정 중에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 4대 강국이 들어와서 서로 한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서로 수싸움을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지네들끼리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하고 지네들끼리 나름대로 조약 세워가지고 우리 임금한테는 미국 놈들이 지켜준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한테는 야 저기 필리핀 내가 먹을게 이거는 네가 먹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외교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도장 찍어서 나라를 뺏어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권력력에 차 있는 위정자들이 외세를 스스로 끌어들였다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새끼들이. 그리고 지금 이 찍들 똑같이 그때처럼 나라 팔아먹으려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일찍들 생각입니다. 일찍들 생각이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 미국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 우리의 외교와 주권을 지킬 힘이 없다고 하면, 물리적 힘과 정치적 힘과 외교적 힘이 없다고 하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은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이란, 벨라루스, 니카라과 등이고, 둘째, 미국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은 한국,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파라과이, 체코,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이 있고요.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고요. 미국을 지지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마두로를 비판하는 입장은 스페인, 프랑스, 파나마, 에콰도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리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등거리를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입장을 내기 전에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부터 시작해서 입장 밝혀라! 야! 아니, 이랬거든요. 자리에 없는 사람 보고 입장을 밝히라고 지랄이야. 입장을 가까이 온 밝히고 다음에 천천히 할게, 이 새끼들아.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거의 뭐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파라과이, 체코, 콜롬비아,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입장을 밝히니까 싹 들어갔어. 니들 입장은 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들은 야 미국하고 잘 지낸다고 해놓고 이거 이런 짓 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미국 곤란하게 한국 곤란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입장 밝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무 치졸해. 니들 입장은 뭔데 그러면? 에휴. 나라 망하는 게 입장이야? 아무튼 어찌 됐거나 외교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외교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도 힘든 한중 외교의 어떤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실 거라고 아니 이준석이는 생각이 했냐 안 했냐 됩니다. 입장부터 밝혀라. 했냐 안 했냐? 준수가 했냐 안 했냐? 어? 네. 20번 이상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봐야지. 갔지만 하진 않았대잖아. 네. 약 묵었냐 안 묵었냐? 먹었지만 아침에 힘들었지만 하진 않았대잖아. 예. 네. 자, 그래서 러시아부터 그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핵을 가져야 돼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거든요. 진짜로 이란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더 많이 튀어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뭐 불행한 사태고요. 이게 21세기 이 지성과 민주주의를 논하는 서방에서 특히나 민주주의의 어떤 자유평화 민주주의의 주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정말 약탈적인 이 원시적이라고 할 만큼 약탈적인 이와 같은 침탈 행위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모든 일에는 똑같아. 옛날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원하는 자산, 석유와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겹쳤을 때 경제 불안과 정치 위기와 뭔가 빠져나갈 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왔던 전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또라이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은 난 협박질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 진짜 할 줄은 몰랐네. 진짜 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베네수엘라 그렇게 만만한 국가 아닙니다. 인구도 많고 자원도 있고 돈도 있어요. 무장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경영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중남미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을 할지 그 점도 지켜볼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